의무? 아니 어디서 저런 괴물 같은 인간이 나타난 거야 지금? 그럼 나 오늘부로 국민 안 해. 못마땅한 건 안 하고 할 말은 있는 대로 다 하는 이 시대 최고의 갑이 등장했습니다. 이거 주인 누구 아빠야? 누가 아빠길래 저렇게 이상해? 이 땅의 국민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최갑과 그의 가족들 무작정 행복의 땅 남쪽 섬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평화로웠던 생활도 잠시 섬을 뒤흔드는 큰 사건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남쪽으로 튀어. 이 영화 첫인상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톤이 더 가볍고 경쾌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 영화의 최고의 장점은 신선한 캐릭터, 신선한 이야기에 있지 않나라는 인상이 처음에 들었죠. 오쿠다 히데오의 원작에 빚진 바 크겠습니다만 그 역할을 해내고 있는 배우가 바로 김윤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한국적 해석을 가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굉장히 좋은 조건 하나를 끌어안고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제가 일반 시사 보고 나오고 이제 계단을 걸어 나오는데 이제 일반 관객분이시죠. 뒤에서 남자 두 분이 따라 내려오면서 본인들끼리 이야기하세요. 그럴 때 얘기하는 게 진짜잖아요. 그렇죠. 와, 김윤석 연기 진짜 잘하지 않냐? 이러면서 두 분이 얘기하시는데 저희 얘기는 안 하나요? 접속 모비올드에서 몇 개 줄까? 뭐 이런 거요. 별점 몇 개 줄까? 이런 거. 그런 얘기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아닌 게 아니라 이 남쪽으로 튀어를 김윤석 씨에 집중해서 영화를 보게 되면 거의 모든 장면에서 와 진짜 능란한 배우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캐릭터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또는 그걸 살려내는 방식이라든지 가장 인상적인 연기의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뭐 거의 진짜 매 장면이 되는데 제일 웃긴 장면 중에 하나는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극장 안의 풍경인데 팬카페 회원들이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몇 명이 와가지고 자리 앞자리에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다 졸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감독이 보다 못해서 인사말 안 하고 종이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대독하게 합니다. 있는 거 나도 안다.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자빠져 잘 거면 팬카페는 X랄났다고 만들었냐. 그러면서 국정원 요원 두 명이 팬클럽 회원인 척 대우하면서 교각 위에서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구겨서 버리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물론 주진모 씨 같은 사람도 워낙 연기를 잘 받아주고 있고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이제 하다못해 그 섬에 가서 아들 등록을 시켜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물 뿌릴 거를 생각하고 도망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도망가는 타이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테크닉이 뛰어난 연기를 하고 있죠. 더군다나 감독이 우생순 또 와이키키 브라더스 같은 영화를 만들었던 임순례 감독. 그 아웃사이더들에 대한 그 어떤 연민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임순례 감독 영화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진정성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남쪽으로 튀어를 아예 작심하시고 일부러 가벼운 코미디로 만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 자체가 스토리가 워낙 극단적이고 영화가 파격적이니까 이거를 진지하게 다루면 영화가 굉장히 이상할 수 있죠. 들어와. 카페원입니다. 그 이상한 놈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신개념 괴짜 캐릭터로 등극한 최갑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한번 좀 읊어주시죠. 네. 국민이길 거부합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한국 국민일 이유는 없어. TV 수신료를 내라고 하니까 그냥 텔레비전을 던져버리죠. 그렇죠. 안 봐. 텔레비전이라고. 그리고 주인공이 만든 영화 제목이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예요. 그렇죠.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라는 명작이 있어.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가위로 자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한 100개쯤 잘랐지 아마? 내가 제일 먼저 잘랐다. 감독으로서.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 극 중에서 이제 특히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제일 웃겨. 어디가? 학교가 어디가? 정 가고 싶으면 하루씩 걸러서 다녀도 괜찮아. 야, 넌 안 돼. 이리 와. 너 학교 가지 말고 아빠랑 놀자. 아니야 아빠. 나에는 학교가 재밌어. 어쨌건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강력한 캐릭터가 이 영화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낚시하러 오셨는갑지? 며칠 좀 낚시 좀 어려워. 아이고, 그만 지금 낚시를 가시지? 저 볼 때 딱 좋거든요. 아니 저 우리 쉬었다가. 아이고, 아닙니다. 이때 놓치면 오늘 낚시 말짱 황이기라. 에? 아이씨! 여, 이분들 좀 같이 데리고 나가서 낚시 오셨답니다. 아이씨! 다시요. 일단 영화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데 이게 이 영화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인데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코미디적인 색채를 한순간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코미디 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 즐겁게. 그것도 그렇죠. 충분히 의미가 있죠. 그렇게 보자니 사실은 이 영화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고 그 주장도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코미디 영화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데 끝까지 코미디로 간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반대로 그러면 이것을 코미디 영화가 아닌 어떤 주장과 의미를 담은 영화로 본다고 치면 영화가 지나치게 희화화돼 있어서 그 주장 자체의 그 뭐라고 할까요? 무게감을 스스로가 빼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와 코미디적인 제스처 사이에서 이 영화는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이곳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럴까요? 공간의 이야기나 캐릭터가 안착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서걱거리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네. 이게 일본 원작이어서 그랬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차를 보시게 되면 그 이야기는 상당히 일본적인 어떤 특정한 경제적인 조건 하에서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소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국에서 화차로 나왔을 때 보면 화차 이야기는 지극히 한국적인 이야기로 잘 바뀌어져 있습니다. 사실 남쪽으로 튀어에서 그 배경이 되는 주인공의 어떤 그 이야기들, 그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을 거부한다는 것은 네네. 사실 우리도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적인 상황에 충분히 맞춰서 넣을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영화가 캐릭터는 굉장히 강력하고 캐릭터가 하는 말들을 진짜 초강력 멘트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야기 자체가 안착하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영화가 이상하게 겉도는 느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 영화의 연기일 텐데 예를 들어서 김현석 씨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연기가 너무 훌륭하죠. 네. 그리고 조연들도 각각 단독으로 나올 때 이렇게 혹시 따로 나올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연기를 잘합니다. 예를 들면 약간 소장급 중에서도 한예리 씨 같은 사람. 그렇죠. 코리아에서 유순복으로 진짜 연기 잘했잖아요. 선수 류순복입니다. 저는 이번이 첫 국제대회 출전이고 함경북도 북한의 국민 배우, 인민 배우. 네네. 남북 합작 영화처럼 보이잖아요. 코리아가 진짜로. 그렇죠. 네. 한예리 씨라든지 또 그다음에 예전에 나솔의 주인공이었던 송삼동 씨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송삼동 씨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매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 속에서 잘 보임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펼쳐지면 김현석 씨만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이 영화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아쉬움을 남기는 케이스가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김인석 씨의 연기가 이제 불을 뿜었던 영화 남쪽으로 튀어 네. 별점과 한 줄 정리는 어떻게 나올지.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3개입니다. 3개. 네. 유쾌한 도발, 아쉬운 그 조화. 영화를 보고 나면 남도에 가고 싶다. 네. 같이 가지.